예, 안녕하세요. 세평입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에서 매우 치열하게 심하게 격전을 벌인 전투를 말합니다. 당시 일본에게 있어서는 거의 본토 최전방이나 다름없었던 이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투는 미군 일본군의 희생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민간인들의 집단 자살 등 매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키나와 전투 자체보다는 오키나와 전투를 다룬 미국과 일본의 두 가지 영상물을 통해서 두 나라의 나아가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상물은 미국의 헥소 리치, 한국 개봉명은 헥소고지라는 영화, 그리고 일본의 사탕수수밭의 노래라는 1부작 드라마입니다. 헥소고지는 유명한 영화라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탕수수밭의 노래라는 일본의 이 드라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이 두 영상물 모두 오키나와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나오는데, 집단이 공유하고 당연시하는 가치관을 개인이 거절했을 때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개인에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헥소고지는 데스먼드 더스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주인공인 데스먼드는 자신의 종교 교리에 따라서 살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은 하고 싶지만 집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데스먼드는 전쟁에는 나가고 싶지만 살인을 피하기 위해 총은 잡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이러한 신념을 인정받기 위해 군대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상사와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을 받긴 했으나 결국에는 집총을 하지 않은 채로 2차 세계대전 오키나와 전선에 비무장 의무병으로 참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 신념을 인정받기까지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지만 어쨌든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고, 전쟁 후에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까지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집총을 거부한 병사로서 명예훈장을 받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드라마 사탕수수밭의 노래는 미국의 입장이 아닌 오키나와 주민의 입장에서 오키나와 전투의 참상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히라야마 코이치는 일본에서 유명한 개그맨인 아카시아 쌈마가 맡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드라마에는 우에토야, 오다기리 조오 등 일본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사카에서 오키나와로 이주하여 사진관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히라야마는 미군의 침략으로 인해 시작된 오키나와 전투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히라야마 장남은 솔로몬 저드의 전투에 파견되어 전사, 차남은 오키나와 전투에 통신병으로 입대하여 전사, 그리고 히라야마 자신도 민병대로 입대하게 되어 총살당하게 되는 등, 이 드라마는 오키나와에 사는 한 가족이 전쟁의 풍파에 휘말려 고통과 슬픔에 빠지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영상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드라마에서 주목할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병대로 입대하게 된 주인공 히라야마 코이치는 산에서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미군을 발견합니다. 상관은 히라야마에게 쓰러져 있는 미군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히라야마는 저항하지 않는 미군을 왜 죽여야 하냐, 자신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며 미군을 죽일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결국 상관에게 사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히라야마의 장남 이사무의 아내 노리코는 오키나와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솔로몬 전선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이들에게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당시 일본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발언을 아이들에게 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노리코가 헌병대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영상물을 통해서 볼 때 미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나 일본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준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서양 국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는 병역, 전쟁에 대한 비판 거부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일제는 전쟁에 반대하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비국민으로 매도하며 감옥에 가두고 탄압하였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일본인이라는 책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병역을 거부한 등대사라는 일본의 여호와의 증인단체 회원들이 어떠한 탄압을 받았는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만 조선에서 출판되고 있던 그들의 서적은 전쟁을 비판하고 병역 거부를 조장한다고 여겨져 책이 대량 압수되고 자산이 강제 매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의 경우 편법을 동원하여 의도적으로 격전지를 피하거나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행정상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있었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라든지 하는 대안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미국 등의 서양 국가의 경우 제한된 형태이긴 하였지만 병역 이행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1916년 제정한 병역법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였고, 미국 역시 1차, 2차 세계대전 모두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신념을 가진 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방법을 법적으로 제정해 두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12,000여 명이 대체복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차이가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서양에서 이루어졌던 자유인권에 대한 논의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미국의 수정헌법,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영국의 권리장전 등으로 이미 17, 18세기부터 인간이 일반 국민이 가진 자유와 권리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한 논의로 인해 개인의 신념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초석이 일찌감치 마련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서양처럼 사상이나 철학적인 차원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간,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 덕분에 영미권 서양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전쟁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개인의 신념, 사상에 대한 배려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전체, 민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서양보다 개인의 자유, 권리, 신념 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보가 느리게 이루어졌고, 결국 일본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카미카제 공격, 그리고 중국의 6.25 전쟁 당시의 인해 전술과도 같은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 집단의 불합리한 점은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집단의 문제점을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개인이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문제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의 이야기에 주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